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뭐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되게 어떤 때 아멘하냐? 모를 때. 우리 은근슬쩍 넘어갈 때 아멘해요. 식사하셨어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보세요,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에 붙어서. 근데 이건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이제 믿으시는 분도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 제가 이거 언제나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세미나 할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음에 다 이제 대답하려는 게 있죠. 그 대답하려는 것이 바로 다 뭐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뭐. 자, 사실인 건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사실인 게 사실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감격인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너무 감격인 거죠.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실인데 저쪽은 안 믿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자녀들한테 왜 믿음을 전수하려고 그러죠? 안 믿어도 사실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사실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인생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알 길이 없죠. 어느 누구도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 하늘, 공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공간 안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공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간을 창조한 분은 뭐죠? 공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못 가는 데가 없는 분.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 아니면 창조자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벗어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물질을 창조한 분은 물질도 어때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은 모든 걸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모든 것의 초월자. 여러분 이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건 어때요? 이 시간과 공간 물질에 다시 또 어때야 돼요? 또 제한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이분이 여러분한테 먼저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능한 분, 초월자이신 분. 이분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분 아닌 분은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또 창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이 스스로 존재한 분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초월하신 이분, 이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창조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거죠.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거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성경 전체 믿어집니다. 이거 믿으면 이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이 땅에 하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하세요? 보시기에.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우리 그랜드 캐년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은 이거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좋게 짓는 거예요. 좋은 분인데 어떻게? 그죠? 근데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한 자가 어떤 분이냐? 전능한데 좋은 분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분의 성품과 능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가 이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분 외에는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능력. 근데 우리가 타락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요. 우리는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일어났는데 바로 뭐냐면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거짓말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분, 끔찍하지. 안 하실 분 거짓말. 여러분, 우린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에요. 여태까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뭐냐면 그 영원한데 좋은 분, 이분하고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 죽음입니다. 그 지옥 가는 거죠. 또 뭐예요? 그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못 가게 된 거예요.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탐내지 않을 분, 앞으로 탐내지 않았었던 분, 우린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 대신 대속제물이 안 되셨으면, 대신 돌아가지 않았으면 우리 절대 못 가요.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한테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어떡한 거죠? 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이제 내일 저녁 때 얘기하게 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들이 나왔을 때 성경이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올 여름 정말 더워져. 한국에 겨울 추울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모습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홍수 이후에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쌓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우린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될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외국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산지 벌써 28년 됐는데 제가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은 건 다 그 희망사항이에요. 이상하게 영어는 안 늘고 눈치만 안 느는 거 왜 그럴까요?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지질학 교수 생활을 2년 했는데 저희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그래요. 형, 그 영어 실력 가지고 어떻게 교수했어? 나도 몰라. 은혜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안 좋아진 모습이에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다음 세대한테 전달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알 수 있을까요? 혼자서? 절대 몰라요.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죽었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이건 한 세대만 끊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로마서 3장 2절, 이스라엘을 맡겨서 이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나랑 이제 영원히 헤어지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죄를 사한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내 형상 맞아. 앞에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거예요. 그죠?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 이후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분이 나를 돌아가셨구나. 죄가 사했구나. 나 정말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 맞구나. 이걸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 상황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다, 세상은 다 살다 죽는다 그래요. 그죠? 살다 죽는다. 근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원래 죽었었는데 성경이 도달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부모님들이 꼭 자식한테 하라 그래요.
그게 제일 파워풀해요. 너 낳았잖아? 낳지만 원래 죽은 거다? 너 낳지만 죽은 거야. 너 빨리 너 안에 생명되는 그분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영원히 죽는 거야. 왜?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죽어도 계속 죽는 거야. 근데 너한테 생명되는 분이 오시면 너 죄 사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그 영원히 그분하고 살게 된 거야. 이건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부모님이 전수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쉬워요. 죽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죠? 다 성경 보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걸 뭐하러 믿어요? 그죠? 사실도 아닌데 뭐하러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면 어떨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사실인데 그 사실이라고 세상에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성경 얘기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빙하시대나 노아홍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역사 중에 한 가지를 또 나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한 생물에서 모든 생물이 이제 파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꽃이나 곰팡이나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고 동물을 저주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인간이 등장하기도 전에 생존 경쟁도 있었고 적자 생존도 있었고 자연 선택도 있고 죽음도 있었고 이러다가 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반대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냐를 우리가 변증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산을 넘지 않고는 성경이 사실한 걸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 성경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솔직히 닮았죠 뭐. 진화론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겉보기에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안해가지고 그러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고 닮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살아있는 거 가운데 중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음 얼마 들었냐면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라는 게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조상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을까? 심히 걱정되죠. 근데 이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진이 아니에요.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분명 우리는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믿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왜? 했겠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제 할 텐데 왜냐하면 이거 느리게 하면은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빨리 먼저 이 부분은 점검해야지. 이걸 점검 안 하면 꼭 나중에 질문해요. 저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게 언제냐면 1891년에 발표된 자바오론입니다. 자, 이 땅의 종회기원 우리 진화론이죠. 그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찰스 다윈이죠. 자, 이분이 이제 진화론 그 종회기원 책을 언제 처음으로 썼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한 번 더 할까요? 1859년.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발표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완전히 인간으로 결론 났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 빠졌어요. 미국도 빠지고 한국도 빠지고.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있어요. 저게 왜 있을까? 자, 이 얘기를 이제 나눌 겁니다, 앞으로. 필트다운이라고 이제 진화론이 등장한 다음에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이런 빠진 고리가 발견됐다라는 걸 서둘러 막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필스다운 영국인데 1912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머리 덮개뼈하고 턱뼈를 조작한 거였어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조작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의자가 3명이 나오는데 그 3용의자 중에 이제 그 셜록 홈즈라고 아시죠? 셜록 홈즈 그 탐정 소설. 자, 그거 쓴 사람 이름도 아세요? 코난 도일 맞습니다. 좋아요. 이 코난 도일이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게 몇 번 더 등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미국은 진화론 들어오는 걸 굉장히 막았어요. 교과서에 쓰는 것도 이제 못 쉽게 그랬었는데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온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브라스카인이라는 것이 발표된 겁니다. 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이 그림이 그려 있었습니다. 교과서 안에. 근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이빨 하나만 발견된 거예요. 돼지 이빨이었어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되게 이제 빠진 거리 그러면 대명사가 오살라피테쿠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루시인데 몸통은 팔이 기다란 이 원숭이 몸통이 맞았어요. 자, 근데 이 다리뼈가 특별히 이 무릎 관절이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기 시작한 오살라피테쿠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몸통하고 다리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데서 따로 발견된 거예요. 3kg. 자, 교과서에 이거 써 있는 곳은 없어요. 이거 알고 있는 과학 교과서도 거의 교사들도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과학의 최고의 논문지들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네이처지인데 저희가 이제 과학 논문지 중에 최고의 논문지 그러면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지는 영국에서, 사이언스는 이제 미국에서. 자, 근데 네이처지가 조금 더 권위가 있다고 그러죠. 자, 근데 네이처지에 실린 것처럼 루시의 무릎 관절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인간들 루시가 주목을 얻었던 모습, 너클워커, 이거 원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인류학자, 그러면 이 리차드 리키를 꼽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루이스 리키라고 하는 진화론, 이 세상에 진화론 심어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의 아들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루시를 보고 한 얘기예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 갈비뼈들의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그렇다. 이게 뭐냐면 저를 보면은 단면이 납작해요, 사람은. 근데 원숭이는 위에서 보면 둥그래요. 아시겠죠? 갈비뼈가 둥그렇다. 인간의 갈비뼈의 단면은 납작하다. 그 흉곽, 가슴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인 사람의 흉곽에는 맞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통형이에요. 흉곽이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요거죠.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제 원숭이는 원추형이에요. 원뿔형.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이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이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도 뭐라는 얘기 원숭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이언스에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여기 캐비넷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플사 그녀 루시는 전형적인 주먹을 얻는 모습이었다. 이 사람도 뭐라 그런 거예요? 원숭이로 걸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있어요. 앞에 3가지가 교과서에 있다가 빠졌죠. 자, 지금 이 루시도 결국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결국 빠져요. 교과서는 여러분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제 사람하고 이제 비슷해요.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인 그 진화의 주상이라고 하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일찍 발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 자기네가 더 먼저 진화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서둘러 발표한 거예요. 네안데르탈도요. 자, 제가 우리 이제 어느 때를 봐가지고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영향을 내가 다룰 텐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틀러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진화론 신봉자입니다. 영향을 줬던 거. 이제 이 얘기를 다 나중에 나눌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건 보시다시피 사람 두개골이에요. 이제 등이 굽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비타민 D 결핍의 곱주병 환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했던 건 앞니마 경사각 때문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네안데르탈은 이마가 경사가 졌는데 현대인은 이렇게 수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네안데르탈이 복원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나머지는 다 사람을 닮았는데 이마가 원숭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덜 진화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불안해하는 사람 있죠 옆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도 근데 이렇게 이마가 경사진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세미나 끝난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찾아보세요. 영어로 니안데르탈스라고 쳐보세요 한번. 영어로.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홈페이지 중에 이게 있어요. 현재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니안데르탈인하고 닮은 사람 사진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모아온 게 이겁니다. 보세요. 네. 자, 우리 맨 왼쪽에 있는 발르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 이제 UFC인가요? 그 레슬링 선수죠. 스파이클리는 미국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벤 스타인 이 사람은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쓴 기자죠. 달레이 라마는 이제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암만 해도 들진화된 것 같다 그래 보세요. 너가 들진화됐다 그럴지 모르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 우리 제임스 슈레브라고 하는 척추 고생물학자인데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네안데르탈인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미세하다 그러냐면 우리들 안에도 어떤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는요. 그걸 가지고 한 거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사람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뭐 얼굴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얼굴이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이마 경사도 어때요? 다양하다고요. 근데 이 네안데르탈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말 가지고 말이에요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보다 더 진화됐다라고 하는 현대인에 가장 아깝다고 하는 게 크로마뇽인인데 그림을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하고 크로마뇽인을 진화론자들이 키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혹시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보다 더 진화됐기 때문에 키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키 순서대로 정말 진화 순서면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덜 진화된 거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속성상 어때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크게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면서 다들 끄덕거리는 거예요. 자기 키는 모르고 역시 키가 커서 진화 더 됐네. 진화도 더 키가 크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진화론적 신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제 보세요. 그 진화론 신뢰가 우리가 다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유명했던 그 농구 선수 샤킬 오닐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와이프인데 걸어가고 있는 누가 찍었는데 여러분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증거 그래가지고 인류의 진화 계통표라는 걸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닮은 거 위에다 덜 닮은 거 밑에다가 이 두 개골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진화의 순서로 두개골이 순서적으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예? 네, 이 그림에밖에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책에밖에 없어요. 두개골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얼마 된다 그래? 70억이라 그러죠. 70억. 자, 70억을 한 자리 꼭꼭 묶으면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고도 여분이 남아요. 자, 거의 점에다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류의 두개골이라고 발표된 것들 있죠. 설득력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모아도 이 우리 모건교회 귀퉁이 겨우 채울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드물게 발견되는지 아세요? 수직이 아니에요. 수평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닮은 거 위에다 덜 닮은 거 밑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오신 분들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일렬로 한번 세워놔 볼까요? 맨 끝에 쓰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입니다. 여기 보면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써있죠 옆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이 나이를 측정한 사람은 없어요. 일반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이걸 왜 측정하지 않는지 내일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제가 전공이 지질학입니다. 원래가 제가 진화론적 지질학을 공부하러 이제 미국 갔는데 진화론자였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가자마자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미시간 주립대학 가자마자 저는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3년 반을 진화론이 틀린 걸 알고 진화론을 공부했어요.
자,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겠죠.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진화론은 딱 투 스텝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번 세미나 때 그걸 느낄 거예요. 이 집회 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의 나이 그럼 얼마나 그래요? 46억 년을 외워요. 그죠? 여러분 그 지구를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지구 측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라드는 운석을 측정한 거야. 지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우라늄이라는 걸 측정하는데, 연대 측정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우라늄이 이 태양계 전체가 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딱 투 스텝만 들어가면, 그걸 근데 농도가 똑같은 건 어떻게 알죠? 지구 측정원도 아니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 그걸 몰라요. 딱 투 스텝만 들어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소득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두개골 나이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내일 아실 거예요. 딱 투 스텝만 들어가면 이해할 거예요. 네.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인류학자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화석 기록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두개골의 발견도 얼마 안 되지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나 반박을 받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나 사라진 거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일지인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게 뭐예요? 자바원입니다. 여러분, 자,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00. 좋습니다. 우리 모건교회 수업 때도 좋아요. 1859년. 우리 1859년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윈이 1859년에 종회기원을 썼는데 제일 처음 발표된 게 자바원이에요. 1891년이에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 얘기할 때 빠진 고리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고 쓴 거예요. 못 보고. 아닌 거로 또 결론 났잖아요. 여러분, 다윈이 언제 죽었냐면 1882년에 죽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빠진 고리를 들어본 적도 없이 진화론을 믿은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인간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가 맞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이 신념은 틀린 신념이 틀림없어요. 왜? 있었으면 여러분 벌써 있어야지. 왜? 진화론적으로 어떻다 그래요? 250만 년 동안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 어떤 거예요? 훨씬 길어야 돼요,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어때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두개골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왜 단 하나도 없을까? 예. 그럴 때 믿음이죠. 자, 저희가 이제 나온 김에 화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고기 나방, 이제 새우 화석들이 있는데, 화석은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건 뭐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입니다. 돌 속에 있어요. 자, 우리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들, 화석 사신 분, 화석 사신 분들 계세요. 근데 돌 속에 보존됐는데 과거 살았어요, 그죠? 시체가 생물의 시체는 한쪽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단어는 과거입니다. 과거. 분명히 과거 살았었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진화가 되는 과정들이 화석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건 있냐? 살아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화석에는 그 중간 단계가 메꿔질 걸 믿었어요. 찾다가 어떻게 됐냐면 1980년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이게 이제 진화론자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버드 대학에 있는 진화론자, 존스 홉킨스 나온 스탠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160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이 두 가지였어요. 중요한 게. 자, 이게 여러분 거의 비밀 회의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기자가 왔는데
기자가 이걸 어떻게 해서 사이언스에다가 폭로해 버렸죠. 두 가지 결론이냐 뭐냐면 대진화, 이게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소진화라는 거는 유전 법칙 아시죠? 유전 법칙. 유전 법칙 안에서 다양해진 거 당연히 맞는 거지. 대진화는 이제 종류에서 종류로 유전 법칙과 위배된 진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모양 모른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석에서 전이 형태가 없다, 중간 단계가. 자, 이건 여러분 생물학이 진화론을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지질학이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발표됐다고요? 1980년이에요. 여러분 이 이전엔 이런 논문이 별로 없다가 자, 이제 19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논문이 이때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이전엔 없다가? 여러분 과학자들이 모든 논문 다 읽는 거 아니죠? 혹시 다른 논문에 써 있을지 어떻게 알아? 맞습니까? 근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여기 나오는 거 다 되게 그래 1980년도 논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다 진화론자 논문이에요. 100년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겠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마이클 루즈. 미국에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아니에요? 플로리다에 있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일이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마크 리들리,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해진 거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이 미국에 있습니다. 드물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꾸로 이해하는 게 창조과학자들이 안 등장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안 등장해요. 저 연구소에서 공문을 매년 보냅니다. 논쟁하고 싶다. 그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 아, 얘가 안 나오겠구나. 근데 그때 화석을 갖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콜린 패터슨이라고 영국 자연사 박물관 3인 고문이었던 사람인데 우리 진화라고 하는 에볼루션이라는 책을 쓴 저자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전이 형태의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내가 그 사진을 반드시 어디에 새겨놨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왜 사진을 못 찍었을까요? 있어야 찍죠.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러면 진화 과정 가운데 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새가 진화론자들 어디서 진화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놀랍게? 네, 바로 파충류, 도마뱀 같은 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하고 파충류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새의 조상을 파충류로 꼽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완벽한 거. 둘 다 몰라요? 둘 다 알라거든요. 이것만큼 완벽해. 그러므로 아무래도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비행기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파충류가 네 발로 걸어요, 그죠? 또는 뱀처럼 발이 없어요. 근데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으면 날려고 그러면 반드시 두 발로 걸었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발 가진 생물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화석에 눈을 돌렸더니 화석에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네, 바로 공룡에 있더라고요. 키렉스 같은 거 우리 자녀들 잘 알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공룡에서 새로 짓다. 어이구 잠깐만요. 이게 등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먼저 생긴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죠. 그러다가 발표된 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교과서에 있는 시조새입니다. 저기 뭐 가운데 밑에 얼굴이 있잖아요. 날개가 있고 꼬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시조새가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네? 네, 시조새가 딱 30cm인 거 아세요? 크기가? 오늘날 까마귀나 비둘기가 죽어도 이 비슷한 모습 되는 거 아세요? 네. 이 크기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과학자들이 결론 내렸어요. 이 알렌 페두시아라는 사람은 조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사이언스에 쓴 것처럼 고생물학자들이 시조새를 날강아지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의 셈이야 뭐라고요? 잔가지.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다. 이 사람은 새로 완전히 확신했어요. 우리 이런 예는 참 드문데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독일에서 발표됐으니까 독일에서 학회가 열렸어요. 이게 뭐냐? 그때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중에 하나가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반파충류도 아니야. 한 말이 뭐예요? 조류다.
그래도 교과서에 안 빠지니까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2013년에 최근 연구는 시조철 작은 새를 번복했다. 그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도 아직 있어요. 한국에서 한번 빠지려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한번 빠진 적 있어요. 아세요? 근데 빠졌을 때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어느 그 동네 거기 키스트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원. 거기서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래요. 이 내용 다루는데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 질문이 있대. 왜 그러니까 근데 과학자들 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닌 게로 결론 났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 들었잖아요. 과학자들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과학자들 뭐 하고 계세요? 과학자들 쫙 앉아 있잖아요. 웃기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수천 건 나오죠? 맞대요.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전공 분야 읽기 바쁜 거 아세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시조새가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난 거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대. 교과서 무서워요.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과서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게 아주 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여러분 그 중에 한 마리 깃털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실험에 성공한 적이 있어야죠. 아니, 실제로 공룡을 본 적도 없는데, 공룡이 걸어 다니는 것도 못 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로 비현실적인 상상이라는 얘기, 믿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진화나무, 이걸 진화나무인데 나중에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걸 이름을 바꿨죠. 생명나무로. 지금 교과서에는 너무나 놀랍게 이게 생명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다 어디 있죠? 가지 끝에 있죠. 맞습니까? 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줄기를 믿음으로 메꾼 거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테판 제이글들하고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 대부였잖아요. 자, 이분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을 막 얘기한다고. 담대해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전공이 화석입니다. 화석의 전이 단계 극단적인 부재는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서로 불문율이야. 물어보지 않아. 실제 중간이 없는데, 얘 중간이 없잖아. 이거 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론적 생명나무는 가지 끝과 마디의 자료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 추론이다. 이성적이긴 하지만 화석 증거는 아니다. 화석은 실제로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뚝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진화론적으로 배열해놨죠.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메꾼 겁니다. 줄군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죠. 화석 증거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입니다. 몇 년도에 썼다고? 1800. 자, 59년인데 이 사람이 13년의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개정판인데, 사실 이 종회기원의 마지막 개정판, 6번째 개정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때 다윈은 6번째 개정판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많았어요. 물론 이분은 죽을 때까지 진화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눈 있죠, 눈이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어때야 돼요? 완벽하기 전에 완벽하지 않았던 단계를 인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로 완벽하지 않는 단계는 실명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참 희한한 이론이에요. 완벽해야지 사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던 기간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 덩어리 이론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윈이 뭐라 했어요? 과연 이 완벽한 눈이 어떻게 진화되어 여기 왔을까? 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다. 본인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은 참 묘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상식선에 맞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이었어요.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이론,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화석과 진화는 너무나 분모양 반대다. 이 딜레마 갖고 찰스 다윈은 죽은 거예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 진화가 사실과는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증거가 없는 신념이에요. 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랑 이제 헤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그죠?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죠?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서 다음 세대가 떠난 거 아세요? 예, 이게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 고생대, 중생대 그 옆에 보면 더 잘게 나눠 있죠. 캄브리아계, 오드비아, 살루기로 나눠 있잖아요. 그 옆에 화석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긴 게 이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질세표라 그럽니다. 자,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화석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아, 또 응용도 잘하시네.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의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된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화석은 널려 있어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에서는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 없어요. 화석이 진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 내일 나올 거예요. 널려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모아온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널려있는 걸 진화의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죽는 지구상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윈이 언제 종횡기원을 썼다고? 1859년. 그때 이 사람이 만든 게 이 진화 나무예요. 이거 멋있었어요. 자, 멋있었지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다 지금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역사를 말하는 데는 굉장히 미약했어요. 13년 후에 1872년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말을 썼어요. 더 잘게 나눴어요. 그리고 널려있는 화석을 어디에다 모았어요? 책에다 모아놨어요. 진화의 순서로.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 화석이잖아요. 과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뭐죠? 납니다.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과 경쟁과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서 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 자, 이건 여러분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아주 성경을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설득력 있었어요. 얼마 안 했다 이거에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네? 교회가 제일 당황한 거예요. 성경 틀렸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질학의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거를 해방시켰다. 자, 이때 모세의 책 창세기는 낡은 책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이 책. 그 다음에 이 지질세표가 새 책 취급을 받았어요. 교회가 떤 거예요. 1800년 말에. 이때 뭐가 등장했죠? 이 질세표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려는 하는 작업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때부터 뭐가 등장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맞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다란 말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 질세표 때문에. 이 책이 유럽의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금방.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교회 떠났어요. 미국에 1960년에 싹 들어갔어요. 미국 교회 최고 전성기 1950년도 말. 한국에 1973년도에 싹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교회 최고의 전성기 1970년도 말.
이게 들어가는 것마다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났어요. 우린 여러분 이 역사를 사실로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은 모두 이 질세표, 진화론 틀로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 석기 시대도 다 이때 나온 거예요. 1865년 같은 시기에 라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산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아시죠? 구석기가 뭐예요? 깬석기. 그죠? 뭐라 그래요? 타자석기 옛날에 그랬죠. 신석기 뭐죠? 맞아. 여러분 이 신석기, 구석기 유물의 날 측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돌의 나이 이거 측정도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돌의 나이가 아니라 다드모스 때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드모스 때 나이를 어떻게 측정해? 여러분 고고학자 중에 이 유물의 날 측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250만 년, 만 년이라는 얘기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아세요? 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100년 이상 100년 살아보신 분, 100년도 살아보지 못하면서요? 1000년. 여러분 100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만년, 1000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만년, 여러분 250만 년이요? 여러분 250만 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이거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깨기만 하고 살았어요? 완전 진화론이지. 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어요? 이때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때부터 현대자가 들었어요. 현대 고고학의 시작이다. 질세표 만들고 현대 지질학의 시작이다. 진화론 나왔을 때 현대 생물학의 시작이다. 현대는 진화론에 완전히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웃는 분 계셨죠? 근데 뭐 공부할 때 웃었나요? 외우기 바빴지. 완전 진화론이에요. 우리 학생들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얘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도롱이, 거북이, 딱토끼, 사람 모양이 비슷하다. 지금 한 조상의 파생된 증거다. 네. 여러분 이건 현대 역대 생물학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이 어니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조작한 그림이에요. 밑에가 진짜인 거 아세요? 이 어니스트 해켈, 이 사람이 독일 진화론자 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예요. 진화론자 중 진화론자. 이 얘기 제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죠, 스테판 제이 굴도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이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야 한다.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있냐 이거예요. 미국에 이거 8년 전에 빠졌습니다. 빠진 데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국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 중국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 아직까지 우리 아직도 배워. 고등학교에 자연선택 그래 후추나방 왼쪽에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어요. 어느 게 눈에 잘 띄어요? 검은 나무가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새들이 검은 것만 잡아먹어서 하얀 나무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공해 때문에 나무가 어두워진 거예요. 어느 게 눈에 잘 띄어요? 하얀 것만 잡아먹어가지고 검은색 나무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얀 나무가 검은 나무로 진화된 건가요? 뭐만 바뀐 거죠? 네? 네. 색깔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숫자가 바뀐 거예요.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예요. 이건 몸뚱아리가 바뀐 게 아니라고. 숫자가 바뀐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논문인지 얘기해 볼게요. 전주에서 여러분 우리 모공교회가 다 출동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나방을 다 카운트하자 이거야.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지. 이런 걸 왜 시켜? 카운트 할 수도 없어요. 했다고 쳐드릴게요. 예? 익산으로 날아가서 줄어들었는지 날아가서 늘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얼마나 낮은 수준의 논문인 줄 아세요? 불가능한 논문. 더군다나 이건 죽은 나방을 몬드로 붙여가지고 사진 찍은 조작한 논문이에요. 1955년도에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근데 여러분 산업혁명 얘기만 꼭 나오더니 이거 할 때마다 산업혁명은 1700년도 말이에요. 이 사람 산업혁명 근처에도 못 살아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이거 들어있으면서 산업혁명 얘기예요. 조작한 논문이에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할 때 진화론자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결정난 거 아닌 거로 결정나고 배우고 있는 거 아세요? 교과서 무서워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비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비현실에서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현실이어야 돼요. 진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용어 하나를 배우겠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라고 뭐냐면 하얀 강아지, 검은 강아지 교배하면 어떤 강아지나요? 다양하게 나죠? 여전히 뭐예요? 개죠?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 그래요.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우리 1859년에 다윈이 종회기원을 썼잖아요. 그 전에 이제 1832년에서 36년까지 4년 동안 다윈이 전 세계 일주를 했었어요. 배를 타고 비그로를 타고 하다가 이제 그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는데 태평양에 있는데 가보니까 핀치새가 있었는데 어떤 놈 부리가 짧고 어떤 놈 부리가 긴 거예요. 교과서에 아직도 있어요, 이게 핀치새. 그래서 다윈이 어떤 생각한 거죠?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핀치라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다른 종류의 새인 까방이나 앵무새 더 긴 부리가 그로 변할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진화론이지. 근데 여러분 한 종류 안에서도 부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한 종류는 모양이 똑같다면 우리 집 강아지 옆집 강아지 똑같아야 돼. 우리 애나 옆집 애나 똑같이 생겨야 돼. 끔찍하지. 근데 여러분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한 종류 안에서도 어떤 거예요? 같은 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윈은 이때 뭐에 대한 개념이 없었냐면 이 유전 법칙, 이걸 변이라 그러는데 이 개념이 없었어요. 자, 근데 우리 유전 법칙은 언제 그러면 세상에 알려졌나요? 우리 유전 법칙 하면 떠오르는 분 누구예요? 그리고 우리 맨델이잖아요. 맨델이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완두콩 아니에요? 완두콩, 그죠? 완두콩 실험.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 교배했더니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양해지더라는 거지. 근데 아무리 다양해도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다양할 수 있지만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다윈은 이걸 몰랐어요. 자, 근데 아까 찰스 다윈이 몇 년도에 출판했다 종회기원은 1859년에 이거 66년이에요. 얼마 차이죠? 7년 차이는 거의 동시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 옷을 보니까 이분이 뭐 하던 분 같으세요? 이분이 신부였어요, 신부. 그래서 이 위대한, 사실 이거 엄청나게 위대한 논문이에요. 생물학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발표했는데 너무 시시한 논문지에다 내는 바람에 이걸 읽은 과학자가 없었어요. 언제 읽었냐? 1900년. 이게 19세기에 발표했는데 20세기 돼서 35년 뒤에 1900년에 생물학자들이 이 논문을 봤어요. 자, 이걸 봤을 때 누가 또 가장 당황했을까요? 이분 진화론자지. 우리가 여태까지 종류를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아닌 거죠. 여전히 그 한 종류에서만 다양한 거죠. 이때 진화론자들이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흔들거려요. 진화가 아니라 변이네. 하필이면 1901년하고 1903년에 변이 가운데 독특한 변이가 발표된 겁니다. 그 변이가 바로 뭐예요? 혹시 별명이 돌연변이인 사람? 좋을 때 안 쓰죠? 돌연변이가 뭐죠? 우리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자 DNA. 그 유전자가 이렇게 실수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이제 원인이 이제 방사능, X선 감마선 아시죠? 이제 그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1928년도에 여기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정상적인 돌연변이 초파리에다가 계속 X선을 줬어요. 방사능.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날개가 꺾이고 새카맣고 날개가 오그라들고 눈알이 툭툭 튀어나온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 뮤턴트라고 그러죠. 이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1928년이에요. 이게 얼마 안 있다 어디 들어갔을까요? 교과서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진화론자들은 진화되는 과정을 어디에 걸어요? 돌연변이에 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뭐냐면 이 실험의 결과 첫 번째, 이건 일부러 만든 거야 아니면 자연 상태예요?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의 초파리 돌연변이가 나오려면
10만 내지 100만 마리가 아니에요. 세대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아주 어떻다? 드물다. 두 번째, 이래가지고 나온 돌연변이는 건강했어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일찍 죽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진화가 맞다면 어때야 돼요? 돌연변이도 완전한 게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이래가지고 아무리 돌연변이 초파리 만들어도 그 가운데 모기로 진화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초파리. 즉 돌연변이도 변이라는 울타리를 넘는다 못 넘는다? 못 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오늘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우리 다 컴퓨터 쓰시잖아요. 컴퓨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7이 있다. 그 윈도우 7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윈도우 10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는 파일들이 막 있죠. 파일이. 그 파일 하나가 뭐예요? 그 기능을 하는 정보잖아요. 우리도 몸에 정보가 있잖아요. 유전 정보. 그죠? 눈이 나오게 하고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는 정보가 있죠. 그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윈도우 7에 있는 그 파일들 있죠. 기존의 파일을 꺼내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업그레이드 될까요? 프로그램 더 안 돌아가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어때야 돼요? 넣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맞습니까? 지금 뭐냐면 돌연변이가 만약에 진화의 메커니즘, 진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면, 그게 원인이라면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보고된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돌연변이 증거는 돌연변이 유전 정보에 데미지만 준다고요. 감소. 여기 우리 리스 패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감소해요. 그러므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현재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는 리차드 다킨스입니다. 네. 자, 이 사람한테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으면 하나 들어봐 달라 그래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어떡하나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유전자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 유전 정보의 증가가 있다면 하나 예를 들어달라고. 뭐라 그러나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진화론자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진화론자예요. 이 사람이 올해 인터뷰할 때 뭐가 나왔죠? 또 스탑하고 질문을 바꿔달라 그래요. 다시 레코드해요. 여러분 이분이 나는 사람의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얘기한 거예요. 사람도 야국양식, 생존경제.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날이 갈수록 희한한 말을 더해요. 내가 인육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뭐 리차드 다킨스 I want eat human meat라고 쳐보세요. 그럼 쫙 나와요. 이분이 한 인터뷰.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공개 논쟁 안 해요. 왜냐? 진화의 맹점을 알거든요. 왜 안 하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창조과학자들이 논쟁을 할 때 순수하게 진화와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할 때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추궁해요. 첫 번째, 중간 단계 가서 있으면 보여달라고. 두 번째,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진화 있죠. 이거 대진화라 그러는데 그 증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얘가 있으면. 세 번째, 유전 정보 추가되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라도 발견된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 달라고. 지질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과학 얘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괜찮으세요? 네, 우리 뭐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과학은 이제 제가 우리 오늘하고 내일 이제 3일 동안 하는 거에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 과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험과학. 자, 실험과학은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화학 분석한다. DNA 구조조사하고 비행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세포 분열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앞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 이것만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엔. 근데 지금 자꾸 과학이 확대돼요.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과학. 자, 역사과학은 뭐냐면 실험과학하고 역사과학은, 자, 아까 실험과학은 이 조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조작이라고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조작, 오퍼레이션. 아시겠죠? 조작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역사과학은, 자, 역사과학과 실험과학의 공통점은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없으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 오감을 통해서 해야 과학이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근데 목적이 뭐냐면 조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과거 사실을 추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대표적인 예가 여기 우리 살인사건 현장에 형사가 등장한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연구의 대상이 있죠? 자, 목적이 뭐예요? 쉬운 말로 범인 잡는 거죠. 어려운 말로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이 형사라면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네?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 증인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가 칼을 어디다 숨겨놓고 또 도망갔다. 증인이 얘기한 거예요.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겠죠. 여러분, 역사과학은 반드시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있었죠. 있었으므로 가능성이 하나 존재해요. 그 가능성이 바로 뭐예요?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못 만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만나면 어때요? 너무나 유리하지. 자, 그러면 형사가 형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증인 없는 증인?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역사과학 얘기예요. 3일 동안 할 얘기. 누굴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자, 근데 우리 앞에 증인이 한 분이 등장한 거예요. 누구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요한복음 3장이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이거 믿으면 다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드디어 우리 앞에 증인이 한 분이 나왔어요. 그죠?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형사가 있는데 나왔는데 증인이 나타났는데 저리 가세요 하는 분 있어요? 일단 어떡하죠? 들어보죠. 네. 여러분, 인생을 현실처럼 사세요. 여러분, 탐정소설 읽어보셨어요? 셜록 홈즈? 탐정소설에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증인이 안 등장해요. 여러분, 증인 등장하면 탐정소설 진행되겠어요? 증인 왔대는데. 명탐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인이 등장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증인이. 자, 이건 여러분 탐정소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현장 가면 누구부터 찾는다?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나타났는데 어떡해. 이걸 안 하는 게 비현실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1위인 거 아세요? 한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는군요. 한국 1위예요, 전 세계. 언제 1등이 됐을까요? 하여간 CCTV가 없는 데가 없어. 저 걸으면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서 계속 찍힌 거 아세요? 증인 아니에요, 증인. 야, CCTV 안 켜져 있냐? 다 형사들이 가서 그 얘기하는 거죠. 증인이죠. 채택할까요, 말까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거든요. 네, 창조자 맞습니다. 본인 창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증인 없이 깨달아 하려고 만든 게 이겁니다. 널려있는 화석을 어디에다가? 책에다. 지구상에 이렇게 중간 단계 없는데, 이렇게 발견했는데 없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들이 어디서 왔을까, 생물들이 어디서 왔는가 알고 싶은데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중간이 없죠. 교배할 수 있는 걸 묶을 수 있죠. 안 맞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생물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종류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아니, 그분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노아 방주에 동물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 종류대로 들어갔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종류라 그런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어때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없죠? 맞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지었다고요? 종류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중간 단계 없죠. 화석에 교배할 수 있는 걸 묶을 수 있죠.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죠.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감소돼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 보니까 하나 맞췄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결국 이 얘기예요. 거기 있던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깨달아 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거기 있던 그분을 만난 거냐. 여러분, 제가 지금 종류라는 단어 하나 맞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닷새 동안 이제 제가 우리 이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 맞추나 보세요. 몇 개 맞추나. 만약에 다 맞추면 어떡하죠? 다 맞추면 그분 거기 계셨어. 맞아요. 맞습니까? 그분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제 몇 개 맞추나 보세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성경을 보니까 종류대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에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핍니다. 진달래, 벚꽃, 뭐 개나리꽃 다 피잖아요. 근데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묻히고 다니죠. 온갖 꽃가루 다 묻죠. 다 섞여 있죠. 자, 그런데 진달래 꽃에 딱 앉으면 진달래 암수는 거 수많은 꽃가루가 가는데 뭐하고만 반응해요? 진달래 꽃가루가만 반응해요. 자기 DNA 맞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 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이걸 유전 법칙이라 그런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른 거 교배가 안 돼요. 그분이 뭐라고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오는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오니까 너무 에너지가 좋으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은 땡볕에 가서 우리 태양빛을 받아야겠다, 에너지를. 그러면 여러분 얼마 안 있습니다. 일사병 걸려서 다 죽어요. 사람은 에너지를 뭐로 섭취하죠? 음식으로 섭취해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하고 사람 사이에 이걸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태양빛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뭐예요? 녹색 식물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죠?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교회에서. 바로 광합성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엽록소에서 땅에 있는 물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엽록소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바로 뭐가 나와요? 탄수화물, 녹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식물이 없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증인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푸른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 과일과 채소는 사람의 먹거리가 된다. 완벽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푸른 풀을 소화하지 못해요. 분해를 못 시켜요. 근데 성경에 정확히 얘기했어요. 푸른 풀과 과일과 채소 구분했다고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초록색, 녹색 식물들 있죠? 이들은 하나하나가 다 바로 뭐냐면 식품공장이에요. 식품공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식품공장은 매연이 나오죠. 매연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식품공장에 완벽한 숨을 쉬는 데 필요한 바로 뭐죠? 산소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 식물들이 우리를 위해 적응해 줬을까요? 우리가 여기 적응했을까요? 여기 무슨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하다 죽지.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완전히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으면 신기하게 비현실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디로요?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섯째 날 물고기가 새 창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종류대로. 여러분, 물고기 헤엄치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 비늘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는 거 아세요? 이거 어떻게 이론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물총고기라고 있는데 물총고기는 물방울을 뿅 싸가지고 말이야 가지에 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떨어지면 확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벌레는 공기 중에 있고 물총고기의 눈은 물 속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하고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타겟이 없는 거예요.
이 물천공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력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분의 디자인이죠 뭐. 여러분 새가 나는 거 보세요. 아직 깃털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론도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새처럼 빨리려면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깃털이 체온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새처럼 빨리려면 우리가 여러분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새들은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날면서 숨을 쉬어요. 네. 여러분 이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알. 여러분 알이 여러분 산 거에 죽은 거예요. 네? 산 거에 숨을 쉬어요. 알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구멍이 되어 있는데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예요. 내막 있고 외막 있고 힘줄 노른자 흰자 공기주머니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병아리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닭이 만들었을까요? 닭이 달걀을 만들었을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거 진화론자한테는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왜?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 닭이 없는데 그럼 달걀은? 그럼 달걀은 끝도 없지. 근데 우린 뭐죠? 완벽한 달걀 낳는 닭. 그걸 어떻게 알아요? 증인을 채택해 보니까 알죠. 그분이 셋째 날 채소를 만들 때 채소 씨를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씨 맺는 채소. 달걀 낳는 닭.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은 보이는 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자는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걸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빼버리면 이제부터 비현실로 들어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분한테 와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가 너한테 뭘 해주냐? 너가 절하고 있는 나무 그 바위가 돌이 너한테 해주는 게 뭐냐? Please come to me. 나한테 돌아와라. 그런 비현실이 어디 있니? 여러분 자연이 무슨 생명을 낳게 해요? 자연이 무슨 여러분 달걀을 낳게 해요? 현실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대로. 네, 씨 맺는 채소 먹거리 그러고 보니까 딱 맞잖아요. 여러분 여섯째 날 육지동물을 만드는데 또 종류대로 5번 썼어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기린 아니에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일까요?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 문제야. 교과서가 탁탁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교과서의 파워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5m 제일로 보면 7m도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이 혈압 가지고는 머리 꼭지까지 중력의 반대 방향을 못 올려. 그래서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 이 펌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목이 긴 게 유리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고혈압이 또 유리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린이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피가 뇌로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기린 보면 잘 먹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그러니까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기린이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제 전공이 지질학이냐긴 얘기를 하면 돌이 제 전공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입생 환영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을 얘기하는데 일어났다 앉으면서 첫 번째 분이 저는 석회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는 화강암입니다. 다 돌 얘기야. 우리 생물학 하는 분 자기는 더 웃겼대. 저는 곰팡이입니다. 저는 파충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도 돌이 있어요. 어디가 돌일까요? 치아가 돌입니다. 인회석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얀 치아가 애들이 올라올 때 보세요.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모양에 완벽한 시기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이 형성돼요. 잇몸부터 나와요. 전리가 불편해 아구가 커지면 그럼 다시 결정이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시기에 결정이 나가지고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 영구치가 돼. 여러분 노력하신 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금니가 앞니에 난다면 끔찍하지. 앞니가 어금니에 난다면. 근데 그 자리에만 나. 시기도 똑같이.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거기에 여러분 시기까지 정해진 거 아세요? 왜? 그분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거든. 공간을 창조한 분, 물질을 창조한 분. 여러분, 이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분한테 안 돌아오면 이제부터 비현실로 들어가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일까요? 그러면 이제 돼야 이제 하나님 찾아요, 거의. 아니,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목일까요? 그럼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과학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진 얘기를 해야 돼요. 관찰된 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예가 있어야 돼요.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은 기린은 뭐밖에 못 나요? 어려운 말로 유전 법칙이라 그런 겁니다. 예외 없어요.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법칙이 첫 번째여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가설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설 아니에요. 그러면 전 이 논문 참 좋아요. 어떤 사람도 양봉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는 없다. 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다른 걸 난 걸 본 적 있어야지. 맞습니까? 유전 법칙이에요. 기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목이 긴가? 혼자 깨달으려는 거예요. 증인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어떻게 목이 길어져요? 심장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그분을 통해 본 거죠. 처음부터 기린 완벽해 디자인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있는데 독특한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보이는 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떤 능력,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 능력, 도서의 능력, 종교적 행위.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 영향에 대한 얘기 나눌 거예요. 주일날.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접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언젠가부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생각하는 동물, 고등동물, 사회적 동물, 영장류. 언젠가부터 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 독특하게 3번 연거푸 어떤 단어를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형으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4월달에도 일본에서 우리 그랜드캔에 오는데 일본 팀들이 오면은 일본 제가 세미나 할 때 꼭 이러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미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만이죠. 제가 연사마 이미지가 나지 않냐고. 정말 분위기 엉망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지가 안 나니까. 자, 이미지라는 건 닮은 건데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보이는 걸 닮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건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냥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예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닮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야. 항상 너 누구냐?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날 닮았다는 거예요. 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화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닮은 게 누구예요? 원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계속 믿음이라 그랬죠. 진화론자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믿죠. 근데 믿음장 하면 떠오르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에 제일 먼저 나온 믿음이 이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지 우리가 알죠.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럼 보이는 거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로 돼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어야 돼요. 진화론자들은 이 현실을 버린 겁니다. 예. 자,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원래 근데 목사님이 넉넉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전 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 거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정말로 큽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제가 태양계라고 해볼게요. 태양계면은 은하계 아시죠? 하나의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합한 면적이에요. 이걸 태양계라고 하면 하나의 은하계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미국 큰 나라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아요. 태양계도 얼마나 큰데 태양계에서 지구 못 찾아요. 태양계 밖에서. 근데 이런 얘기 해보시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죠? 우리의 은하계. 그죠? 2천억 개 이상 있는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 태양계는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 전라북도 전주, 우리 전주 목양교회, 여러분 모험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뭐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90분 열심히 해도 여러분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게 다라고 먼지 티끌이죠. 내가 티끌끼리 기분 좋을 때 괜찮죠. 티끌끼리. 근데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자기도 죽어도 돼. 티끌이니까. 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달라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이걸 창조한 분이 있어? 자, 그럼 같이 누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저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가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선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야 돼. 왜? 그분의 능력을 높여야 우리도 올라가니까. 우리 먼지 티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귀한 게 먼저죠. 예를 들면 제가 잘 되는 예가 있잖아요. 어느 딸이 있는데 한쪽 콩팥이 필요한 거야. 네. 그때 엄마가 콩팥을 준 거야. 예? 혈액형이랑 다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때 엄마가 콩팥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콩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여기 계실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식이 내 콩팥을 줄 수 있다면, 필요할 때 안 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안 주는 거지. 여러분, 이때 줬을 때 줬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죠? 그죠? 자, 이걸 받았을 때 그 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엄마 나 진짜 사랑했었네. 나 엄마 딸 많구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가셨을 때, 나 이제 하나님 형상 맞네. 나 저분 형상이었구나.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된 겁니다. 중간 단계 없죠? 우리 동물하고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이때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확증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렇게 말을 하면 먹을 때도 소리가 나요. 여기 어긋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귀를 대면 들려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소리 나는 게 나아요. 걔가 소리 나는 것보다. 여러분, 아들 줘서 살리는 거 어려워요. 내가 내려가는 게 나아요. 근데 세 분 하나님 중에 우리가 누굴 제일 닮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제일 닮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거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가 내려가였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쫓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성경 전체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담일까요? 우리일까요? 성경 전체는 우리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더 귀해요. 여러분, 만약에 콩팥 쪼가지고 살린 딸이 있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건드렸다 거의 사망이야. 그렇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살렸는데 우리 딸을 무시해? 내가 어떻게 살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사랑이 확증된 우리가, 성경 전체는 아담보다 훨씬 귀하다고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게 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먼지 티끌 아니다. 근데 진화론을 말이에요. 동물 보면서 동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빠졌거든요. 중간한 게 없는데, 중립대로 맞는데, 사람하고 우리 동물하고 중간이 없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증인 없이 혼자 깨달으려는 거예요. 중간한 게 없어요. 정말 달라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이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증인이 없으니까. 증인을 통해 보니까 너무 쉬워요. 거기에 덧붙였어요.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그분 맞아요. 깨달아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네.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알았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혼자 깨달아 하려는 사람. 근데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런 거예요. 너 깨달았으면 말해봐 이거예요. 다른 한 번은 누굴 만난 거예요? 거기 계신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말씀을 맡길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세운 게 바로 뭐죠?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너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밖에 있냐? 네. 교회 밖에서 혼자 깨달으려고 나온 게 증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만났죠? 증인을. 그러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원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이는 건 너무나 억울하죠. 아니,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다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는 걸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왔고 내가 누군지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